안녕하세요. 10분에 책 한 권을 풀어주는 수학쌤 이학주입니다. 오늘은 블루장생 탑시크릿 세 번째 시간이고요.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에게 던진 질문은요. 나의 하루 물 섭취량은? 이란 부분이고요. 그만큼 물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마른다, 갈증이 난다까지 갔으면은 물의 섭취를 너무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또 데미지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마르기 전에, 즉 갈증이 나기 전에 물을 충분히 섭취하라. 이게 물이 치료의 핵심이다라는 벤맨 갤리지라는 사람이 교수님이 쓴 책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을 목마르기 전에 충분히 섭취하시는 매일매일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500 정도 마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점심 먹기 전에 중간중간에 한 500ml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도 500 정도 마시고요. 다 합치면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사이 그 정도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7가지 건강법을 얘기하는데요. 식사, 물, 배설, 수면, 호흡, 운동, 마음. 이 7가지가 균형을 이뤘을 때 우리 몸은 건강하다는 거죠. 우리 몸이 어디 한 곳만 안 좋을 수도 없고 어디 한 곳만 건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전체가 함께 간다 보시면 됩니다. 물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효소 활동이 기본이 되면서 위와 장의 흐름을 향상시키고요. 독소를 배출시키고 효소를 생산시키고요. 면역 시스템을 정상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독소 배출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효소 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세포 유전자가 그로 인해서 이상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꼭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암세포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벤맨 갤리지, 물이 모든 병의 근본 원인이라는 거죠. 이분은 모든 병의 근원이 물인데 또 반대로 모든 치료의 근본도 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물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위에서 얘기했던 7가지 이 건강법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물이 부족한 경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우선 혈액이 끈적거리게 되겠죠. 물이 약하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점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높은 혈압 유지가 되고요. 심박수가 증가가 되고요. 모세혈관이 비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노화가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물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몸이 70%가 물인데 70% 물인데 그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쭈글쭈글한 현상, 즉 피부가 노화된다는 거죠. 한밤중에 쥐가 나는 현상도 결국은 물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물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특히 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분유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분유나 어떤 모유, 그게 아니고요. 물은 따로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어릴 때 마셨던 물의 어떤 그 습관들이 결국은 성인이 돼서도 그대로 연결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 증상 같은 경우도 물을 섭취하게 되면 완화가 된다는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알코올 같은 경우에 술에 안 좋은 작용을 보면은 이뇨작용이 있죠. 그 다음에 뇌가 수축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탈수로 인해서 뇌가 수축이 되는 거고요. 음주 전후에 충분한 물 섭취를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자연이다 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나는 자연이다 라는 그 핵심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시다가 산으로 대부분 들어가신 분이 많은데, 그분들의 핵심 건강 비법은 그게 아닌가 싶어요. 즉 미네랄이 충분한 자연 상태의 물이라는 거죠. 그분들이 수돗물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수기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즉 천연 안반수처럼 그 산소 깊은 곳에서 나는 미네랄이 충분한 물을 마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냐라는, 건강을 다시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특히 우리가 죽은 의사는 말이 없다라는 책을 보면 알지만 거기서도 미네랄이 가득한 물이 핵심이라는 거죠. 건강에. 탈수의 주요 원인인데요. 술,
담배, 카페인. 안타깝게도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거네요. 이 부분은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천을 해야겠죠. 알코올 중독자의 수축한 뇌는 회복되지 않는다. 참 무서운 말인데요. 이 수축된 뇌는 아까 나왔지만 탈수로 인해서 뇌가 수축이 되는데요. 그래서 충분한 물 섭취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술을 마실 때 장수하기 위해서는 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종이가 물에 젖으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도 병이 한번 걸리면 그 몸의 어떤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물과 수분은 다르다. 물을 섭취하라. 즉 여기서 말하는 수분이라는 건요, 음료라든가 뭐 과일 주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수분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물을 마셨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물은 그냥 순수한 물 그대로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과다한 음료라 어떤 주스를 섭취하게 되면은 오히려 몸에 있는 그 수분이 밖으로 나가면 이뇨작용이 생기게 돼서 탈수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다음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순서가 있는데요. 물을 먼저 섭취하시고요. 그다음 과일, 그다음 식사 순서로 섭취를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식사를 적당히 하시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식사 양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3번 500ml씩 마셔라. 저도 이제 이 책 보고 이제 따라하는 부분들도 있고, 물이 치료의 핵심이다 라는 책을 보고 이제 제가 실천하는 부분인데요. 기상 직후에 500, 점심 식사 전에 나눠서 500, 저녁 식사 전에 나눠서 500 이렇게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진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물 마시는 게 되게 간단한 일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물 마시는 습관,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이 습관을 만드시기를 바라고요. 이 물만 잘 마셔도, 특히 이제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만 잘 마셔도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건강한 물 마시는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를 선택하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